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 안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어. 방정식을 푸는 방법, 푸는 게 아니지. 근의 기수를 조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등식이 또 항상 성립하게 하는 조건을 또 판단하는 방법, 또 이제 속도가 속도, 특히 이제 속도가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어제 문제 사이에 선생님 물리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라는 문자를 총 한 13번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리는 몰라요. 물리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농담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부분에 물리를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물리랑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수학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를 써야 되는 막 그런 문제를 당연히 수학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속도냐 시간과 위치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게. 많이 풀어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봐봐. 어제 빈 구장 나가지 난리가 났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 지금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게 한 조건을 확인을 할 때 미지수가 상수에만 있으니까 넘기는 게 맞아. 그 얘를 넘겨서 K라고 한 다음에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 라고 접근을 해서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고 최고참계수가 양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럼 K가 어디를 지나?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줘야지만 이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가질 때 가장 큰 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어느 범위를 가질 수 있느냐 요거거든. 그래프에 좀 디테일을 살려볼게. 안녕 이주야. 자 요거 미분 해주시면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자 빼기 12는 0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고 여기가 2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극체를 갖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선 그면 자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보라색이 이렇게 지나가 줘야지만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 세 번째 근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근이 어떤 범위를 가질 수 있냐 이거거든. 중요한 거 이 보라색 직선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이 근이 점점 뭐에 가까워지냐면 2에 가까워져. 2가 될 수는 없어. 2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근데 보라색 점점 커져. 그냥 확 내려가 버리면 어때? 세 근이 아니야. 근은 세 개가 돼야 되니까 분명히 얘하고 얘 사이가 돼야 되는데 보라색 선이 점점 내려올수록 이 근은 점점 2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성질이 있었죠? 뭐냐?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그 등차체를 이룬다는 성질. 이거 모르면 이것도 되게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얘랑 더하면 1이야? 반으로 하면 여기가 0.5야? 그 0.5, 1.5 돼서 2.5 여기가 3.5거든. 자 보세요. 보라색 직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보라색 직선이 마이너스 1의 극대까지 가까워질수록 그 가장 큰 근은 점점 뭐에 가까워지냐면 3.5에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가장 큰 해 누구냐? 알파는 제일 작을 때가 이 근처까지 내려가고 가장 큰 애는 어디까지? 3.5, 2분의 10까지 근처까지 자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볼 수 있겠지. 선생님 가장 작은 근은 그러면 어디 범위 가냐? 가장 작은 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 범위를 갖겠지. 여기 한 간격이 1.5만큼 차이 나겠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5 것이고 그럼 가장 작은 해는 어느 범위를 가느냐?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1 사이 범위. 그럼 중간에 있는 해는 어떤 범위를 가느냐? 마이너스가 2 사이다 라고 이렇게 각각의 근의 그 위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방정식 부분이 그나마 뒤에는 뭐 속도 가속도는 쉬운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단계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어요. 넘깁니다. 자 천천히 보자고. 자 3-3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는 거 근데 니네 선생님이 이제 니네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원래 다른 데서 출발을 해.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시작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함수가 중간으로 나오고 해서 나중에 니네 잘 모르겠지만 중3 고1 과정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였다. 방정식은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부등식을 풀고 부등식을 가지고 함수를 해석하고 함수를 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 함수와 부등식은 다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봐봐.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y는 fx하고 y는 g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fx하고 gx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세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쟤랑 만나. 연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같다 해서 이걸 풀면 x분들이 막 나오는데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방정식이 세 개의 근을 가져줘야 된다. 근데 이 방정식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랑 동일한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몇 개? 세 개의 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x에서 gx를 뺀 걸
hx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h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3개 실근을 갖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hx는 3차 함수인데 그거에 도함수가 줘졌어. 수아에 물어볼게. 도함수는 뭐만 본다? 도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뭐만 본다? 그래, 부호만 본다. 부호만. 자, 도함수의 부호를 보니까 여기 알파하고 베타를 기준으로 실제 밑에 말씀드렸지. 그게 말씀드렸지. 자,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이제 물어볼게. 미분한 게 양수래.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이잖아. 양수. 그럼 또 함수 증가, 감소 중에 또 증가적인 부분이 증가다 보니까 미분한 게 양수면 증가. 그럼 미분한 게 음수면 함수, 미분한 게 양수면 다시 증가.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가 증가를 하다가 함수가 증가를 하는구나. 그 포인트가 바로 알파가 되고 바로 베타가 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H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천천히 할게.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가 3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hx라는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그래프, 즉 y는 0은 뭡니까? x축이에요. 세 점에서 만나자는 얘기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니까. 그래서 x축이 바로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x축. 자,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알파의 함수값은 양수가 된다는 얘기고 베타의 함수값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h에 알파를 집어넣은 건 양수가 되고 h에 베타를 집어넣은 건 음수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기 중에 있겠죠? 4번이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으면 너무 급하게 막 이건 왜 이러지? 왜 이건 미분하지? 내가 미분한데 왜 미분한지 몰라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하는 미분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언제 그때 그수로 가는지, 언제 꼭지점 같은 걸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거의 다 미분을 하거든. 거의 대부분이. 미분을 할 때 안 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구나. 좀 아셔야 되고. 천천히 오늘 좀 많이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천천히. 자, 이걸로 보자. 자, 이놈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좀 애들이 어려워해. 우리가 이제 왜 요즘에 선생님이 생존 서바이벌 이런 거 좀 많이 보거든. 옛날부터 이제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근대위라고 혹시 알아요? 가짜 사나이라고 혹시 아는 사람? 가짜 사나이. 어떻게 이제 국내는 남자들은 많이 알더라고. 거기 보면 이근대위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되게 막 미국 특수부대도 나오고 우리나라 특수부대 나와서 원래 옛날에 막 EBS 같은 데서 나왔던 게 섬에다가 그냥 던져놔. 그럼 지가 알아서 살아. 거기서 막 나무 깨고 막 동물 잡고 막 살고 막 하는 이런 우리나라 버전의 이제 김병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에 이제 특수부대 훈련을 막 일반인들 시켜. 근데 어떤 애가 이제 막 훈련하다가 입에 모래 들어가서 그 모래를 이제 타고 뱉었더니 거기서 이제 걔가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이제 말했는데 그게 약간 요즘에 좀 약간 유행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렇다더라고. 아무튼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항상 이게 좀 건체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 근처만 보는 게 아니라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듯이 이것도 내가 지금 문제를 할 때 2번 미분을 하거든. 근데 왜 미분을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하고 꼭 미분을 해줘야 돼. 첫 번째 볼게. 자, 이 사차함수가 극값을 갖는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사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극값을 갖는 x값이 뭐 2개인지 3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2개가 양수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지? 2개가 양수니까 2개가 양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그 이제 이런 노란색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거 미분한 거 능력을 하셔야 돼. 자, 지금 내가 표시한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것이 0이야. 기울기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0이란 말이야. 그 얘를 미분을 해요. 자, 그래서 f'(x) 미분을 딱 때리니까 자, 미분하면은 4x 세제곱이고 밑에 12x고 빼기 a는 0이라고 하는 요게 세 근을 갖는데 그 중에 2개가 양수가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첫 번째 단계 끝난 거야. 뭔 소리냐면 여기 봐. 이제 앞에 있는 과정과 이별을 해. 자, 난 순수하게 이제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이런 포인트들인데 이 방정식의 해가 2개가 양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극값을 갖고 싶다라는 이 부분은 그냥 잊어버리라고 이제 끝난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2개의 양수분을 간다로 이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야, 너 미분 한번 해볼까요? 왜 또 미분을 하냐 한단 말이야. 지금 앞에 있는 f'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거야. 이 방정식이 2개의 양수분을 가져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뭐 극값을 가져야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방정식. 그럼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넘겨서 자 4x 세제곱에 빼기 12x는 a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럼 요거의 그림을 또 그려야 돼. 요거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미분을 하는 거야. 이 3차함수가 언제 극대 극소를 가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되니? 자, 일단 지금 이해된다고 빨리 대답하고 넘어가겠다는 표정으로 이해된다 했는데 그냥 농담이고. 자, 미분한다. 미분하면 12x 제곱에 마이너스 12는 0이기 때문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얼마냐면 1입니다. 선생님이 부호를 얘기할 때 반드시 뭘 판단하라? 0의 좌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1,8이야. 자 여기는 마이너스 넣으면 y값이 얼마가 되면 y는 8이 되고 그럼 지난번에 했던 극대극수와 했던 그 교점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요 센터, 요 점의 좌표가 x는 얼마가 되다? 0이 되고 y도 0이 되는 이렇게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a가 어디를 지나가야지만 양수근이 두 개 나오느냐? 자 양수라는 건 이 점의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야. 그럼 양수근이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a가 지나가줘야 된다고 얘가. 그래야 0 오른쪽에 이 점의 x좌표가 0이란 말이야. 0 오른쪽에 양수근 두 개, 음수근 하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a 값은 어디? 마팔. 이 점의 y좌표는 마팔과 이 점의 y좌표는 0 사이를 지나면 자 이런 범위를 가져줘야지만이 자 음수근 두 개, 양수근 두 개, 양수근 하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2번 문제. 자 그래서 처음에 미분한 건 얘가 언제 극대극소로 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한 거고 두 번째 이걸 미분한 거는 얘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왜 미분 두 번 하냐?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 왜 미분 두 번 하냐? 하고 싶은 게 달랐기 때문인 거야. 극대극소를 갖기 위한 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 이게 두 가지 개념. 왜 두 번 미분했는지를 잘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봐야 돼, 크게. 자, 4-3번 문제. 자, 다음은 3차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간단하게 살펴볼 거야. 자, 내가 3차함수를 지금 현재 미분을 했어. 3차함수를 미분을 했는데 자,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도함수의 그래프가 음수, 양수, 음수, 도함수가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가 돼서 이 점의 좌표가 알파, f 알파가 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가 베타, f 베타가 되겠지. 근데 분명히 뭐가 있냐면 야 알파과 베타 사이에 0이 있죠? 0이 있죠? x는 0에서 이 함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 지금 도함수가 양수기 때문에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범위에서는 이 원래 함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범위에는 알파가 0이 있으니까 0이 얘랑 딱 중간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얘가 0이 대칭이 되는지 지금 현재 힌트는 없으니까 하여튼 0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 중간쯤에 x좌표가 0점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함수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0,min 이런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뭘 그린 거다? fx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야 fx는 k 자 fx의 함수값이 k가 되는 즉 이 함수랑 y는 k와의 교점이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첫 번째 기억 보세요. k가 만약에 알파의 함수값이라면 자 알파가 여기거든? 그럼 기억은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k가 알파의 함수값이랑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을 갖는 얘기는 자, 잘못된 얘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잘못된 얘기. 그냥 믿지 마. 자 두 번째 이거 볼게. 선생님 k가 f알파와 0의 사이에요. 여기가 f알파고요. 여기가 0인데 이 사이를 지나가요가 니은이란 말이지. 그럼 이 친구는 0 왼쪽에 음수근 두 개와 0 오른쪽에 양수근 하나. 그럼 음수근 두 개, 양수근 하나. 오케이, 니은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디귿입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k가 0과 f베타 사이다. 여기가 0이야. y좌표. 여기가 f베타야. 그럼 k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사이를 지나게 되면 0 오른쪽에 양수근 두 개, 자, 0 왼쪽에 음수근 한 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는 디귿에 나와 있는 말도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좌표가 주진 않겠지만 함수값의 어떤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대소관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해. 넘어가서 5-2번. 자 이제 방정식 패턴 끝났어. 자 우리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야 되고 언제 올라가나 내려가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우리 미분을 이용해서 부등식 풀 수 있다? 아니 미분은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생각을 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150, 그래, 150은 너무 좀 작고 C가 다 160보다 클 것 같아. 아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 16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가장 작은 사람이 160보다 크다. 그래서 원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원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야, x가 3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보라색 함수 식이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자, 이 보라색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접근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저 친구의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의 최소값이 있어야 그렇게 풀 수 있어. 기본적으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이 보라색 친구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쎄한 거야. 구간이 열린 구간이라 왠지 없을 것 같은 거지. 최대 최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잖아? 그래서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나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함수인데 3이 이쯤에 있잖아? 그럼 3보다 큰 거를 집어넣은 놈은 최소값을 가져요. 근데 3이 예를 들어 여기 있거나 3이 여기 있으면 최소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프가 언제 극대 끝으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 미분해야 돼. 얘를 자,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9야. 자,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3에서 자, 플러스 1과 3에서 이렇게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내가 조사하는 x가 3보다 큰 범위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윗부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여기라는 거야. 최소값 있다 없다 승재야? 최소값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라? 자, 축과에 미치는 걸 따져야 되는데 이 보라색이 항상 양수가 되기 위해선 x축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이 함수 전체를 f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3,f3이거든? f4. 그래서 3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 x축입니다.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x가 분명히 3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요 점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 바로 오른쪽에는 요 점 봐봐요 좀. 요 점의 함수값이 양수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 그래서 3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 부분 분명히 좀 고민해봐야 된다. 선생님, 요게 좀 헷갈려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어. 문제를. 응? 이렇게 한 거야. 그럼 x가 3인 점에서도 반드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에서의 결과는 양수가 돼야 돼. 는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없어진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는이 있잖아? 그럼 저거는 닫힌 구간이니까 최대치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최대치로 풀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최대치수가 있으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니까 는이 있었으면 어차피 풀었을 거라고. 는이 없으면 여기 는이 붙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기 는이 없으면 여기 는이 붙는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정 모르겠으면.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5-5인데 이거였다. 자, 여기저기 이제 졸린 사람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집중력이 이제 벌써 20분인데 어우 더워. 나 엄청 더운데 가급적이면 그냥 더우면 얘기해. 좀 이제 좀 창문 열어놓고 틀면 되니까. 자, 함께 이제 가급적이면 이거 그냥 뭐 촬영 중인 거랑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워낙 이제 다시 이제 내가 거기 전 전가문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때문인만은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찐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 사실은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지금 학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휴강했던 이유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강제 휴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하는 건데 우리 보면서 한 10명 되잖아. 그 옆교실 10명 해봐야 이게 지금 우리는 300명이 안 돼. 구조상. 그렇게 큰 학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 이상 쉬어라는 건데 대치동에 가면 막 한강의실에 막 한 100명씩 있고 시대인재라는 학원 들어본 적은 있지. 거기 가면 한강의실에 막 100명, 200명 강의실이 되게 많아. 그런 학원들은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번 정책에 이제 그게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수요일 우리 방역을 했어. 그 뉴스에 보면 왜 이렇게 풀장구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뿌리 다닐 수 있잖아. 그 아저씨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막 니네 상담하고 있는데 잠시 비켜주세요 하고 딱 봤더니 그 아저씨들 막 들어오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다음 몇 분 있다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그래도 불안한 검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학기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3단계인가 뭔가 그 들어가거나 아니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 니네가 학교를 안 가잖아? 그래도 중간고사 한번 예정대로 볼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 학년별로 따로 보든 어떻게든 뭐 교실과 시간을 분배해서 분명히 중간고사 지나고서는 일정대로 아마 진행이 될 거야. 1학기 때처럼 계속 미루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이제 또 선생님 다시 아프리카를 시작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실제로 푼 문제 양 내가 고민한 그 양, 시간의 양에 의해서 성적은 비례한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좀 똑바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자, 볼게. 자, 이 문제를 잠깐 볼게. 자, 지금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오케이, 좋아. 넘겨볼게. 그럼 얘가 x3승에 마이너스 3kx의 제곱에 넘기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에 6k.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 봐야 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확인을 해야 돼. 좀만 집중할게. 자, 미분한다? 왜냐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좋은 건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 친구간이거든. 미분 가능한 수거든. 무조건 최대 치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요거 미분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6kx는 0을 풀고 그래서 x의 값이 0과 2k에서 0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k가 0이면 이 친구는 극대급수가 없어. 근데 k가 음수냐? k가 양수냐에 따라서 언제 극대급수로 가는지가 좀 달라져. 자,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자, k가 0이면 뭔가요? 자, k가 0이면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k가 0이면 중근이 되니까 극대급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0과 0에서 근근을 그리게 중근을 가지니까 그럼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가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밑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식을 내가 뭐라고? f라고 잡았을 때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f의 최소값 바로 f0이 f0 자, x 대신에 0 대입하면 요거 날라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6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k 값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슨이죠? k가 0이라 가정했는데 k가 3분의 1 이상 했으니까 여기선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 문제는 빼야 돼.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건 중요해. 근데 k가 양수인 경우를 잠깐 한번 볼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k가 양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0과 2k에서 그 값을 가져. 그지? 그럼 내가 지금 조사하는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럼 뭘 집어넣었을 때? 2k를 집어넣었을 때. 누구의? 이 식에 2k를 집어넣은 f의 2k가 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문제는 x 대신에 2k를 집어넣으면 3차 부등식이 되거든.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돼.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k를 넣잖아. 2k 집어넣잖아. 그럼 3차식이 된다고. k가 나. 물론 우역조 끝에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면 되겠지. 근데 그건 분명히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요거는 오답에서 빼셔도 돼요. 알겠죠? 오답 번호 적은 사람들은 이거는 오답을 빼셔도 돼요. 3차 공식은 좀 안 해요.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뭐 그냥 뚜껑 뭐 교육과정 빠진 거 다 하지 뭐. 자, 그래서 오답 3번은 일단은 경우를 나눠 생각해야 된다는 건 중요한 거야. 풀이 과정 중에 조금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집어넣으면 인수분해도 따끔하지가 않아. 그 내용 혹시 써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 낫다가 아닙니다. 맞다. 오케이? 낫다가 아니라 맞다. 그게 그거야. 넘어가. 6-2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좀 설명을 좀 자주가 아니라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기는 얕은 여러 가지 주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유형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괜찮아?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너무 많은 걸 풀어주는 것 같아? 아니지? 그지? 중간에 좀 그런 친구도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보세요. 야,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하려면 이 친구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4차함수가 최소값이 없을 수 있어. 4차함수 없어. 4차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긴든 상관없이 무조건 최소를 다 가진다고. 그러니까 4차함수는 좀 쉬운 거야. 4차함수는 좀 쉽다고. 그럼 미분을 빨리 해야지. 자, 선생님, 내가 얘를 f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 얘가 언제 꼭지점 같은 걸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고. 자, 4x 3승에 i 더하기 8 k에 x 빼기 4 2k 더하기 1 얘는 는요 이걸 풀어야 돼.
미지수까지 쫄지 말고 4로 나누면 x 3승에 더하기 2kx에 마이너스 2k 더하기는 0이라는 방정식 풀고 그럼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 어렵지 않게. 그럼 이 식은 분명히 x 빼기 루인스분해가 돼. 남는 식은 원래 몰라야 돼. 조리제법 해야 돼. 나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농담이고 암산할 수 있어. 자, 조리제법을 해야 됩니다. 자, 1, 0, 2k에 곱자고 하는 거야. 곱자고. 자, 1 집어넣으면 0 됐으니까 자,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곱하면 1 2k 더하기 1 곱하면 2k 더하기 1 그래서 나머지 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자, 2k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일수분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드는 니네가 훨씬 좋은데 사실은 수학적인 노하우나 이건 내가 지금 더 난이 낫겠지. 20몇 년 동안 수학을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암산하는 하드웨어나 이런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거의 전성기야. 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니네 나이 때 짜졌냐면 니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이 시기가 학습에 대한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하시는 이제 그 시기에 하는 거긴 한데 잘 모르겠지만 니네가 나보다 훨씬 더 사실은 머리가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기거든. 여담으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진짜 암산이 진짜 빨랐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인수분해 그냥 뭐 한 두 이거 뭘 써 그냥 바로 쓰고 이거 판별식인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성급하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죠. 야 근데 이거 판별식이 1 빼기 8K에 빼기 4인데 근데 지금 보면 양수 K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거나 양수가 없어. 자, 양수 K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로 방정식의 근을 가질 수가 없고 4참수가 미분을 했는데 근이 하나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 금수가 마치 뭐처럼? 마치 2참수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미분계수, 미분한 게 0, 접선의 지위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함수는 x가 1일 때 바로 최소를 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F 했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결과가 0보다 크나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뭐 결과대로 K가 2차원이 나오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될 것이다. 넘어갑니다. 7-5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이 위쪽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야 함수가 이게 녹색 함수가 여기 있어요. 보라색 함수가 여기 있어요. 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함수 값이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함수가 이 직선의 위쪽에 있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얘의 함수 값이 얘의 함수 값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위쪽에 있다는 게. 근데 얘가 항상 위쪽에 있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부등식이 누구 부등식? 3분의 x 3승 빼기 x제곱 이사각계 더하기 4분의 5x에 빼기 k가 0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이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니네가 이거 미분해보면 있잖아? 좀 독특해. 야야야 봐봐 이러다가 거기가 쓸 것 같긴 하지만 미분을 하면 x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4분의 5여서 근이 없어. 미분을 했는데 근이 없어. 뭔 얘기일까? 어진아 내가 이 3차 함수를 미분을 했단 말이야. 그 방정식을 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근이 없어.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니 그 종이에 그려봐. 어떻게 그려져? 손가락으로 표시해도 돼. 하나 물어볼게. 극대극수가 있어 없어? 극대극수 있어 없어? 자 3참수를 미분해서 2차 방정식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근이 없어. 판매 써보면 근이 없단 말이야. 미분계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3참수가 극대극수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그냥 주구장창 올라간다는 거야. 잠깐이라도 미분계수 0되는 점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라? 그럼 x가 3보다 큰 거면 여기가 3이야. 3,f3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3을 집어넣은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구나. 아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요걸 내가 F를 했을 때 이렇게 식이 결정이 된다. 간혹가다 이거 나오면 당황한다고 해. 내가 저기 풀었던 문제는 맨날 극대수가 있는데 왜 미분하게 근이 없지? 극적극적 하지 말고 근이 없다는 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 중요해. 기주야 졸려? 기주야 졸려? 안 졸려? 피곤해? 힘들어? 나도. 자, 7-3번 요거 조금 중요한 게 요거는 되게 비슷한 두 가지 표현이 좀 사람들이 서로 혼돈을 하고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적어주면 책에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된다. 자, 갑니다. 자, 이 문제 특이점은 지금 현재 함수에 서로 다른 x를 집어넣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서로 다른 x를 집어넣는다는 게. 여기 잠깐 봐.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야. 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얘를 넘겨서 h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자,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등식의 항상 성립할 조건을 푸는 문제가 돼. 이 문제는 이 문제랑 달라. 얘는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x를 지금 현재 집어넣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생겨. 여기 잠깐 볼까? 선생님, 이 말의 의미가 fx가 gx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진다는 이런 형태의 표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서로 같은 x를 집어넣으면 항상 f가 크다? 문제될 거 없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처럼 자, f하고 g에다가 서로 다른 x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다 내가 지금 현재 x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x2를 집어넣으면 g에다가 x2를 집어넣은 결과가 f의 x1을 집어넣은 결과보다 커지는 이런 발레가 생길 수가 있어. 서로 다른 걸 집어넣으면.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렇게 두 번째 fx1보다 자 gx2가 크다. 요것이 항상 성립한다. 쉽게 말해 다른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적어두고 설명할게. 적으셔야 돼. fx의 최소값이 자 gx의 최대값보다 자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그림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f 그림 이렇게, g 그림은 이렇게. 너와 나의 최대 치수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지.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너밖에 없겠니? 뭐 이런 느낌.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너보단 크지.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을 때는 항상 이렇게 되게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책 근처, 뭐 위에 부분 뭐 어디다가든 잘 적어두고 기억해 주시고 바래. 알겠죠? 정치현 책이 좀 허옇다. 정치현 씨? 책이 좀 허연데? 책이 좀 허연해. 연필 자국이 안 보이네요.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자, 7-3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딱 내가 한 대 다음 본 거야. 네가 딱 6번까지 했는데 내가 그 다음 본 거야? 아닌 거야?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거 필기하는 거지. 그죠? 과제를 좀 하셔야 돼. 내가 잘못 푼 거 안 필기를 솔직히 했니? 안 했지? 그래, 알겠습니다. 자, 10-10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의 주제도 끝났어요. 자, 야,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체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중요한 건 뭐다?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 속력. 자, 속력은 뭐야? 정아야, 속력이 뭐지?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해, 수학적으로. 속력은 뭐에다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미분을 해야 돼? 자, 미분을 했습니다. 속도를 구했네요. 3t 제곱에 빼기 12t에 더하기 3. 여기서 물리 개념 조금이라도 갖고 오면 안 돼. 뭐 변이네, 별량이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미분하면 속도야. 거기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야.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 씌운 놈을 0부터 3까지 최대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나영아, 이거 대신축 얼마? 대신축 얼마? 속도 그래프 대신축? t가 2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하는 t값의 범위를 보면 요 바로 오른쪽에 t가 3인 전부터 t2, t1, t0까지 그래서 t가 0인 순간부터 t가 3인 순간까지 요 범위 내에서 절대값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거의 절대값 구할 때 어떻게 해? y는 0을 기준으로 걷어올리잖아. 그래서 이 점들의 좌표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돼. 이 각각의 점에서의 속도를 조사를 해야 된다. 속력이 아니라 자, t 대신에 0이면 얼마? 3이에요. 이때 속도 3입니다. 속도 3. 자, 근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자, 2 넣으면 12 빼기 24 더하기 3이니까 어쩌저쩌 하면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3 내면 자 3 내면 27에 빼기 36에 더하기 3이니까 마이옥 이렇게 되는 각각의 점에서의 속도를 일단 구해본 거야. 자 그럼 얘를 걷어 올려야 되는데 y는 0을 기준으로 걷어 올려야 되는데 그럼 그 y는 0은 어디 있을까? 자 여기는 3과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디테일을 살리자면 디테일을 살려서 나쁠 건 없잖아? 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0은 이 중간에 위가 아래 있을까? 자 얘랑 평균이 마3이 얘랑 더하면 마3이고 평균이 마이너스 1.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일 거고 그럼 얘보다 약간 위쪽에 뭐가 있을 것이다? yx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 살면 좋아.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걷어 올리게 되면 자 얘는 요만큼 올라가서 찍히고 얘도 요만큼 올라가서 찍히니까 잠깐만 얘를 기준으로 걷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속력의 그래프는 이렇게 자 보라색처럼 그림이 그려지겠다. 자 이게 원래는 2, 마군데 올라갔으니까 2,9가 될 것이고 이 친구는 3,6인데 올라가서 3,6이 됐으니까 자 보라색 범위 최대값은 9 초속값은 0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썼던 그 뭐 절대값 최대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쓰면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더운 사람 혹시 좀 덥다 조금 그래 우리 창문 좀 많이 열고 그렇지. 뭐라고? 다시. 물 먹고. 물 먹고 와도 되겠다. 그런 거를 그래 허락을 받는 거 없지. 벌컥 나가면 좀. 자. 내가 원래 좀 원래 알겠지만 우리 학원 중에서도 내가 좀 약간 그에 대한 보수적이야. 어떤 거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되게 한다. 민감하게 좀 나는 생각하는 편인데. 아직도 이거 보면은 그런데 턱스크 이거 코스크라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 이게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지켜주기 위한 게 마스크잖아. 내가 갑자기 간지해서 해취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코란 거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게 물론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게 부분이지만 근데 가족마다 보면 이제 코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 심지어 이렇게 턱스크 그럼 무슨 왜 하는지 이해가 참 턱을 좀 다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 스크. 근데 우리 아파트에 보면 어떤 엘리베이터 어떤 아저씨가 꼭 엘리베이터 그 마스크를 안 하고 타는 아저씨도 있어. 그래 한번 진짜 조만간 한번 진짜 한번 진상짓사 한번 진상은 아니지 걔네가 진상이지.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중요한 건 1번 점의 위치와 자 2번 점의 위치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중점이라는 놈의 M 그 놈의 좌표를 좀 조사를 해야 돼. 위치를.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니요 너 1교시 온다고 그랬구나. 근데 늦으면 늦게 오면서 커피를 타고 그렇게 오는 모습 보면 내가 좀 가만히 있으다가 빨리 와야 되는데 여유있게 너도 자 볼게. 야 이게 1번 점의 위치 좌표고 2번 점의 위치 좌표고 그럼 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그 둘의 평균을 내주셔야 돼.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어떤 두 점의 중점을 구한다는 개념이 산술평균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의 좌표와 이 친구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랑 더하면 2t 3승인데 반으로 하면 t 3승이고 2차 식은 얘랑 더하면 8t제곱 근데 나누면 마이너스 4t제곱이고 1차 식은 얘랑 8t인데 더하기 4t 자 이놈이 바로 중점의 위치 되시겠다. 더하고 반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x좌표 y좌표 끼리끼리 이렇게 평균 구할 때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구하기 위해선 위치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건 출발 후 4분 동안 야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얘네들의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느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가 되다가 속도가 음수가 된다든지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쉽게 말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언제냐. 근데
근데 일단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 속도가 0인 것을 찾아줘야겠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볼까? 첫 번째, 야 너를 미분해서 첫 번째 점의 속도 얼마야? 6, 10 제곱 빼기 18치야. 그럼 이 친구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 0부터 4까지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해야겠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자, 이 함수의 대칭축 보시면 자 6월세 2분의 3이니까 자 t는 2분의 3이라고 하는 대칭축을 가는 것 같아. 귀찮지만 하나만 할게. 나머지는 비슷한 원리니까. 야 그러면 이 0부터 4까지니까 이 왼쪽에 0이 있을 거고 얘랑 똑같은 높이에 뭐가 있냐면 3 있고 4가 있는 여기 4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t가 4 집어넣어 볼게요. 4, 4, 16 6배 하면 96에서 4 집어넣으면 요거 4에 70이니까 71을 빼서 일단 부호가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값보다는 부호 바뀌는 게 중요하니까 2분의 3을 집어넣어 봤어요. 2분의 3. 자 2분의 3 대입. 자 2분의 3 대입하면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 자 6 곱하기 2분의 3 되면 4분의 9고 자 빼기 18에 2분의 3 곱하면 2분의 3이어서 그 얘랑 약분되고 하면 요게 2분의 9에다가 2분의 따따따따 하면 요게 따따따 음수야 음수 겁나 음수 얘는 음수. 자 출발점이 0 집어넣으면 0일 때는 0이니까 0,0 이때 V는 0이고 C가 0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출발 후기 때문에 0에 등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 보라색 범위 내에서 속도의 부호는 언제 바뀐다? 이때 한 번 바뀌죠. 양수에서 양수로 한 번 바뀌지. 그래서 첫 번째 점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횟수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미분하고 이 친구도 미분한 다음에 언제 이렇게 속도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조사해라 라는 게 자 이 문제는 이거다. 11번에 3번.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디테일한 계산은 한번 해봐. 어떤 의도는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자 이제 그래프. 선생님 저 물리를 모르겠어요 라는 문자를 13개를 받았어요. 13개. 이번 과제 나가면서. 그래도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3차식이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차식이거든. 근데 해가 이제 어느 범위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잖아. 그냥 능량해가지고 t가 0과 3인데 근데 3에서 확실히 바뀐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 크게 이제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좋은 질문들. 자 12번에 이거 문제 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해석 몇 가지 설명하고 해야지. 워크북에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설명하긴 할 건데 왜냐면은 우리 교재에는 그게 없어.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가 없어. 워크북 제일 뒤에 가면 뭐 변화율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변화율이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하잖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 교재에 좀 부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선생님이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할게요. 자 갑시다. 야 일단 니네가 이런 왠지 물리특한 느낌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냐 아니면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지난번에 예제 설명한 게 좀 부족했다면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봐봐.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를 니네가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내가 뭐냐면 니네가 이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 이거 봐봐. 함수 값이 지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일단은 미분을 하지 말고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속도에 대한 그래프니까 이쪽은 속도가 양수인 거고 이쪽은 속도가 음수인 거야. 자,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 부분은 속도가 양수인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은 속도가 음수인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속도가 음수다. 자, 근데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다라는 말은 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 그럼 속도가 음수다. 속도의 부호가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가 속도축이니까 그럼 이쪽 부분은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물어볼게. 이 그래프에서 진짜 물어볼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몇 번이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몇 번이야? 2번이야. 오른쪽으로 하다 왼쪽으로 가는 포인트. 왼쪽으로 하다 오른쪽으로 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미분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속도가 양수 음수 개념 가지고 아 얘는 2번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구나. 위쪽은 오른쪽으로 이동. 밑에는 왼쪽으로 이동. 이게 기본인 거죠. 근데 여기에 뭘 해달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속도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걔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 개념을 알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갖고 있는 의미 해석하고 이 두 가지만 해석하시면 수학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다 해결 가능하다. 기억 볼게요. 아우씨. 자, T가 이 순서대로 여기 A고 B고 C고 D래. 기억이 지금 물어보는 건 야, A하고 C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네. 에이, 운동 방향을 왜 바꿉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B하고 D죠. 그래서 기억에 나와 있는 말은 잘못된 말이야.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냐? 아, 아니라니까. T가 B하고 D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다니까. T가 C에서 운동 방향을 왜 바꾸기는? 자, T가 D일 때 볼게요. 가속도. 자,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뭘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솔직히 왜 모르겠으면 일단 외워야 되는데 설명을 한 거야. 이미 이 그래프의 의미가 속도거든. 그럼 미분을 하면 가속도거든. 근데 그래프에서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가는 거라고. 미분했어? 너는 기울기? 미분했어? 난 가속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그럼 T가 D인 점에서 가속도가 양수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그냥 이 D란 점에서의 접선을 딱 보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가속도도 양수가 되게 되더라. 자, T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A하고 C 두 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나와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무조건 수학적으로 해석하라고. 기억 왜 잘못됐냐고? A가 C에서 운동 방향을 서로 반대 야, 나 잘못 봤어. 바꾼다로 잘못 봤는 거야. 맞아요. 자, T가 A와 C일 때 운동 방향은 지금 현재 반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봤을까? 무한이 맞나?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말이다.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응? 운동 방향 바꾸는 걸로 생각해. 운동 방향? 그래서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 보냈는데 서로 다른다. 아, 실수할 뻔했네. 잘 고쳐줘서 고마워. 자,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13번에 2번. 자, 이번엔 뭐야? 위치야, 위치. 야, 그러면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도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 봐봐라. 자, x축 있고 시간축 있고 위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는 방금 했던 거랑 다른 거지. 자, 지금 그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 일단 먼저 함수값의 의미 볼게요. 야, 이게 위치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위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원점의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원점의 오른쪽. 위치가 양수라는 얘기는 원점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자, 밑에 있는 이곳은 바로 뭐냐면 원점의 왼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원점의 왼쪽. 자,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상을 얘기하는 거야. 왼쪽.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입니다. 왼쪽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의 기울기는 그래서 뭘 의미한다? 여기서의 기울기는 승재야, 뭘 의미해? 속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잖아? 이게 지금 위치 그래프거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걔는 속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봐봐, 좀 더 디테일을 해보면 야, 내가 지금 표시하는 곳이지? 내가 지금 표시하는 곳은 잠깐만, 이 표시하는 곳 지금 표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냐면 속도가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곳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속도가 양수니까. 지금 이게 원점이 여기고 이게 오른쪽이 왼쪽인 거거든. 그럼 이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즉 뭐다? 속도가 양수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아주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자면. 자, 근데 지금 내려오는 이곳, 자, 여기 녹색 이곳은 지금 좌표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는 속도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걸 얘기해요. 속도가 음수다. 자, 그럼 이제 기억님 지금 볼까요? T가 1일 때 속력이 최대가 된대. 자, 이 순간에서는요, 속력이 0입니다. 자, T가 1인 점에서 속력은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그거의 절대값이 속력. 근데 지금 T가 1인 순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인데 속도가 0이고, 그럼 절대값이 0이니까 최대일 수가 없는 거야.
자,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총 시간. 자, 출발할 때 움직이는, 자, 오른쪽으로 하는 거죠. 자, 출발할 때 움직임과 같은 시간 움직이는 건 0초부터 1초, 2초부터 3초, 자, 5초부터 6초, 총 3초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다. 자, 마지막. 야, 운동 방향 몇 번 바꾼다? 치가 쌓일 때 운동만 바꾸니? 자, 치가 쌓일 때. 자, 치가 쌓일 때는 무시하겠지만 계속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속도가 계속 접선의 주기와 속도가 계속 음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다. 물어볼게요. 민지야, 형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언제니? 자, 언제니?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꾸니 얘가? 4초? 아니야. 4초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는 중인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바뀌는 언제? 이때 운동 방향 바꾸지. 오른쪽으로 하다 왼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이때 또 마찬가지로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왜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0이야. V가 0이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총 4개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13번에서 한번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개인 질문 받고 자, 워크북 중에 좀 중요한 문제를 시작 좀 꺼준다. 미안해. 하고 시켜 먹어서. 아니야, 한 번 제일 오른쪽 거야. 하고 시켜 먹진 않았어. 한 번씩 했어. 자, 알았어. 자,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시간 내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함수는 모두 2번 만나게 되느냐? 자, 치가 1일 때 한번 만나고요. 치가 8일 때 한번 만나기 때문에 위치가 같기 때문에 2번 만난다는 말은 맞는 말. 자, P라는 F라는 이 함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치가 4일 때의 속력과 치가 8일 때의 속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시간과 위치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가 궁금하다? 치가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치가 8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럼 치가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약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치가 8인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방금 그것보다 절대값이 작아졌기 때문에 속력은 작아졌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빠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잘못된 거야. 근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속력이 빠르다가 아니라 속력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 야, 치가 4하고 8 사이일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하고 점 Q가 움직인 거리래.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야, 이 점 P가 4부터 8 사이에 움직인 거리는 4초일 때랑 8초일 때 비교해보면 점 P잖아? F가 기준이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이 요만큼이 P가 움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 위치니까 이만큼은 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죠.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니까. 근데 Q의 입장에서 보면은 4부터 8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거든. Q의 위치에서 보자면 Q가 움직인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자,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자, 짧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또 왜 또 수현이가 아닌데요 라는 표정으로 아니야, 맞아요. 아, 니은 다시 P라는 점이 요게 지금 P는 누구냐면 FT라는 놈에 의해서 이게 위치 이게 P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거든. 그럼 T가 4일 때의 속력, 그럼 접선의 기울기. T가 4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T가 8일 때의 속력은 T가 8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커? 4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지. 그 4일 때의 속력이 8일 때의 속력도 뭐야? 왜 당신 같은 이게 맞습니다. 내가 이게 자꾸만 실수당하고 있네.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고 오답 번호 주세요. 자, 오답을 주세요. 워크 프린트? 맞아. 지난번에 우리 그것 때문에 보험수활용 수 워크북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 또 못 받은 사람. 여기 또 못 받은 사람 없나요? 자, 일단은 뭐 시간을 주지 못하고 또 설명하는 건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좀 주요 문제를 설명할 테니까 527번부터 잠깐 봅시다. 자,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워낙 이제 유명한 문제,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자, 최고 참개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게 되냐면 봐봐. 1x 함수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 다음 뒤에 이제 ax 제곱이 붙고 그 다음 bx가 붙고 더하기 c가 붙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최고 참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럼 우리가 이제 하는 행동이란 말이지. 자,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f-x와 x의 반대 도가도로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수식적으로 딱 한 번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이거 안 할 거야. 보자마자 알아셔야 되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항등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볼까요? 여기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잖아. 그럼 마이너스 x 함수에 더하기 ax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더하기 c. 이게 지금 이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야. 그럼 오른쪽 선생님 fx의 도로 바꾸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자 마이너스 x 함수에 마이너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마이너스 c는 아니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가 되는가? 항등식이 되는 뜻입니다.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x 삼승의 개수 비교하면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야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a랑 마이너스 a가 같고 결과적으로 a 값이 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마이너스 bx하고 마이너스 bx는 당연히 같으니까 우리에게 조건을 주지 못하고 또 상수항을 비교해보시면 c하고 마이너스 c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c 값이 0이 된다는 사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c도 사라지고 a도 사라지고 자 보세요. 자 이미 뭐 눈치챈 사람이 있겠지만 선생님 이 얘기는 이 함수 fx가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고 홀수차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이나 2차식은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자 다음에 이 조건을 보면 아 이런 뜻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원점에 대칭이 되는 함수가 되니까 홀수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차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요걸 니네가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다음에 가족권을 보면 자 함수 fx를 어떻게 식을 세우냐 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라고 다음부터 꼭 세우세요. 알겠죠? 마이너스를 하는 이유도 있어. 자 플러스로 하나 마이너스로 하나 미지수는 내 맘대로 설정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또 미분을 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하기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가처럼 내가 스스로 원점 대칭인데 최고 참개수 1이다 라는 조건 주어지면 바로 fx를 이렇게씩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선생님 이 친구가 원점에 대칭이 돼서 얘를 미분한 f'x가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의 루트를 씌운 거에서 극대극소를 가죠. 극대를 갖고 극소를 갖고 이렇게 돼야 돼. 자 원점 대칭인 놈이 말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함수를 걷어 올린 놈의 함수값이 2가 되는 포인트가 4개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이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y는 2하고 얘가 서로 다른 내시경을 간다는 얘기는 바로 정확하게 이 포인트가 2가 되게 된다는 뜻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기출문제 베이스로 한국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함수로 돌아가면 원래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함수고 원점 대칭인 함수인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로 푸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 자 내가 얘를 미분한 x제곱이 3분의 a가 되고 풀마 루트 3분의 a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고 루트 3분의 a고 자 여기가 바로 플러스 루트 3분의 a인데 그래서 함수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루트 3분의 a를 집어넣은 결과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상수 a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니네가 만약에 더하기로 잡잖아. 계산하다 분명히 부호 실수해. 극대가 구하잖아. 또 분명히 부호 실수해. 그래서 무조건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로 계산해줘야 계산이 안 헷갈린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실제로 집어넣으면 3번을 곱하래. 제곱하면 3분의 a인데 또 곱하라는 뜻이야. 자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뭐냐면 자 루트 3분의 a를 한 결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요 방정식 푸는 것도 또 1이거든. 자 내가 얘를 네모라고 치환을 하잖아. 자 루트 3분의 a에 a를 곱한 걸 네모라 하잖아. 이것도 네모야. 그래서 3분의 네모에서 네모를 제거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분의 2 네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네모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누가? a의 루트 3분의 a를 곱한 결과가 누가 된다? 3이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양변 제곱하면 a의 제곱에 3분의 a를 곱한 게 9가 되고
A 상승이 27이 되고 그래서 A가 얼마다? 3이 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공식 이용해서 좀 간단히 하는 방법도 보여주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해. 근데 나중에 하자. 공식 이용하는 거 있어. 지난번에 선생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지금 현재 4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생님의 공식 몇 가지 설명할 때 네 번째 공식이라 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하는 그 공식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간단히 계산이 가능하지만 근데 서술은 또 못 써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중에 공식 이용하는 방법도 꼭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 문제 수능 문제를 기출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점검 좀 할게. 자, 최고 참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내가 스스로 원점에 대칭이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씩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 2차식과 3쌍은 적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미분하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면 니네가 찝찝하거든. 왠지 찝찝해. 제곱이 음수 같아서 찝찝하다고. 음수가 아닌데 A가 음수면 되는 건데 찝찝하니까 미리 마이너스 잡아두는 자, 이런 습관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뭐 서술은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니네가 앞으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조언이다. 자, 이건 안 할게. 이것도 안 해. 자, 이것도 개인 질문으로 하고 자, 이제 속도 관련된 문제 말고 저 뒤에 자, 변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볼게. 마지막 페이지를 봅시다. 자, 중간에 선생님이 지금 패스한 부분들은 그나마 원리의 유형 설명이 되어 있는데 584번이야. 좀 봐줘.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 진로 나갈 때 그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 잠깐 설명해주고 근데 우리 원리 없어.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게 좀 약간 중요도가 떨어졌나? 하가지고 이제 봐야지 하고 이제 교과서를 펼쳤어요. 근데 우리 애들 중에 신사고가 제일 많으니까 신사고를 딱 펼쳤는데 펼친 쪽에 바로 이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해야 된다. 하는 문제다. 해야 된다. 자, 우리 온류에는 조금 약간 빈약하게 이 부분이 되어 있지만 자, 변화율에 관련된 부분 분명히 중요하니까 자, 그 중에 딱 세 가지 길이 관련된 거, 넓이 관련된 거, 부피 관련된 거 설명해 줄게. 자, 이 문제 보세요. 자, 키가 1.8m인 사람이 자, 높이가 3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자, 2의 속력으로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얘가 2의 속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1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2야. 2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4야. 속력이 2기 때문에 5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10이야. 속력이 2기 때문에 7초 후의 거리 바로 얼마가 되냐면 얘를 자, 2t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 속도가 2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냥 똑같죠. 그래서 난 궁금해. 뭐가 궁금해?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 L이 궁금해. 왜 이게 궁금하냐면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그림자의 길이가 궁금해. 변화율 궁금하면 뭐 하시면 된다? 미분하시면 돼. 자, 변화율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미분은 x와 y에 대한 관계들만 보통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함수에서는. 근데 꼭 메인 축이 x축, y축이 필요 있느냐? 예를 들어 이쪽이 시간축이고 여기다가 뭐 길이가 되든 넓이가 되든 부피가 되든 간에 시간과 어떤 다른 놈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건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예를 들어 얘가 1,1이고 얘가 예를 들어 4,5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간이 1일 때 길이가 1이다. 시간이 4일 때 길이가 5다. 그럼 일단 얘는 몇 초 동안? 3초 동안 길이가 4만큼 늘었습니다. 길이의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근데 이것도 이 점에서 미분을 했어. 순간 변화율,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길이가 궁금하든 넓이가 궁금하든 부피가 궁금하든 무조건 시간에 대해서 그 함수의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을 해버리면 뭐다? 그것이 바로 변화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면 길이식을 세워 미분을 해. 넓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면 넓이식을 세워 치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궁금하면 부피의 식을 세워 걔를 미분해. 그게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주제. 그래서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근데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외우셔. 식을 세우고 미분하면 변화율이다. 그것까지만 기억해두자. 자, 그러면 얘는 비례식을 세워야 돼. 자, 가볼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라. L 대 1.8은 L 더하기 2t 대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산하다 보면 소수 때문에 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초등 때 배우는 분수 비례 성질인데
여기에 있잖아. 같은 걸 곱해도 돼.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서 18대 30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둘 다 6에 몇입니까? 6으로 나눠. 그래서 3대 5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고.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내항끼리 곱한 3L 더하기 몇이 6T가 밖에 것끼리 곱한 5L이 되게 되고, 그래서 L값은 얼마다? 3T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거야. L값은 3T다. 그림자의 길이가 3T라고. 이거의 변화율이 궁금하다고 미분을 하라고. 정답은 그래서 3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변화율이 궁금하면 미분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라? L이 3T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른 길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 얘는 점점 얼마? 3의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 그걸 물어본 거니까 미분해서 변화를 구해라. 자, 이것이 바로 길이 변화를 하는 문제. 근데 이 밑에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몇 개. 자, 몇 번 문제 볼 거냐면 588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보세요. 문제 읽어볼게요. 자, 뭐 그건 마지막 부분이라 뭐 여기까지 못한 사람들도 대부분일 것 같지만 이거 분명히 중요한 주제야. 힘든 거 아는데 자, 볼게. 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야, 길이가 10인 선분 AB의 한 점 P가 말이야.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 매초 2로 움직이고 있대. 그 여기 있는 점이 여기를 출발해서 초당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T 초후에 이거의 거리를 2T, 얘를 10-2T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3초 후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 합의 변화율이 궁금하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점 여기 있잖아. 여기는 조그만 사각형, 여기는 큰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근데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각형 모양이 달라지잖아. 넓이가 바뀐다고. 근데 그 넓이가 바뀌는 속도 언제? t가 3인 순간 그 넓이가 변하는 속도가 궁금한 거야. 넓이식이 필요해. t에 관한 식으로. 야,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2t의 전체 제곱이 되고 오른쪽에는 사각형의 넓이는 10 빼기 2t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바로 넓이라고. 그래서 이 넓이의 변화를 궁금하면 뭐라? 미분하라고. t가 3인 순간이 궁금하다고 3 대입하라고. 그럼 끝이라고. 전개해주면 4t제곱, 4t제곱, 8t제곱이에요. 자, 빼기 20 빼기 40t 빼기 40t. 자, 플러스 100이 바로 뭐다? 넓이식이다. 넓이식. 자, 그래서 넓이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선 양변 미분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표현이 좀 익숙하잖아. S 프라임. 근데 교과서에는 변화율을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분을 할게. dt분의 ds라 표현을 한다고. 내가 이제 요일마다 사실 설명하다가 이 부분을 좀 빠뜨린 부분도 있고 설명한 부분도 안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아주 작은 시간에 따른 아주 작은 넓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도함수에서 x표 y점 잡아서 여기부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x라고 하고 얘를 델타 y라고 하거든. 근데 도함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dx분의 dy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아주 작은 x야. 델타 x처럼 약간 작은 거거든. 아주 작은 y. 그러니까 이렇게 도함수를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지금 약간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게 넓이식을 내가 알긴 아는데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자, 미분하면 16t, 자, 빼기 42, 바로 내가 오면은 넓이 변화요. 근데 궁금한 건 t가 3인 순간 3 넣으면 정답 8. 자, 그래서 넓이 변화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교과서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자, 메모해둬. 난 프로니까. 성질 같아서는 이건 자, 588번 문제. 자,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 설명할게.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 야,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나름대로 집중 좀 하라고 동기부여도 많이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했구나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좀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해달라 얘기했는데 안 하면 그날하고 속이 타고 선생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냥 프로니까 전혀 괜찮습니다. 질문 또 하시고 하세요. 자, 591번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약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여기다 신사고 딱 했을 때 나온 문제가 이 문제고 신사고 나온 문제. 그럼 나는 신사고가 아니다 다 해? 아니 모든 거 다 있다고. 다 있다고. 자 문제 읽어줄게. 야 여기 지금 원뿔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깊이가 10인 이런 원뿔 모양이 있어. 그릇이. 근데 내가 물을 다라라 따라서 물이 쫙 올라가는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찝을게.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래. 그럼 7초 후에 이 놈의 깊이, 자 물이 이만큼 담겨있다 한다면 이 높이를 9분의 20t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9분의 20t. 9분의 20으로 올라가고 있다. 1초 후에 9분의 20, 2초에 9분의 40. 어디서 맞지? 자 수면이 수면이란 이 수면의 상승 속도, 얘가 쫙 올라가는 속도가 9분의 20으로 일정화 돼요. 그래서 10분 후에 얘 높이는 바로 9분의 25겠구나. 이런 거죠. 중요한 건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내가 지금 뭘 거야 되면 부피의 식을 세워야 돼. 희주야 봐야지. 희주야 봐야지. 자 부피의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모양이 왜 줘졌냐면 반지름과 깊이에 대한 비율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하면 R 대 9분의 20t는 자 3대 5가 되게 돼서 자 내항끼리 곱인 얼마? 3분의 20t와 외항끼리 곱하인 5R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하루 얼마다? 3분의 4t가 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수면의 상승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반지름이 늘어나는 비율을 줄 수도 있어. 내가 수면 상승 속도를 알려준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바로 얼마다? 3분의 4t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부피 변화율이 궁금하니 부피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피 자 원뿔의 부피니까 자 3분의 파이 반지름 3분의 4t의 전체 제곱에다가 자 높이인 9분의 20t를 곱한 거. 이게 바로 부피식. 내 부피 변화율이 궁금하네. 그래서 양변 미분해. 이 표현이 잘 모르겠어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기억해둬. 자 그래서 미분해서 쓸 수 있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뭘 집어넣냐. 자 문제가 그냥 뭐 5초다 오르면 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깊이가 5가 되는 순간 물의 깊이인 9분의 20t가 5가 되는 순간 t값이 얼마일 때? 4분의 9일 때 미분한 다음에 4분의 9 대입하면 그때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도함수 활용의 마지막 주제인 변화율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개인질문 받을게요.